안녕하세요. 지난주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는 단연 넷플릭스의 폭락이었을 겁니다. 넷플릭스는 자타공인 전 세계 최대 OTT 플랫폼 기업입니다. 가입자만도 2022년 1분기 기준에서 2억 2,160여만 명으로 동영상 OTT 플랫폼 중 독보적인 세계 1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넷플릭스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넷플릭스의 주가는 수직 낙하를 했는데요. 그 직접적인 이유는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전분기인 2021년 4분기에 비해서 약 20만 명이 줄어들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다음 분기 실적이 더 암울할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은 좀 더 컸습니다. 2022년 2분기에 글로벌 유료 가입자 손실이 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넷플릭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70만 명의 러시아 고객이 이탈을 했고요. 또한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넷플릭스가 구독료를 올리면서 이탈 고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아시아에서 109만 명의 구독자가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주 수입원이었던 북미와 유럽 등지에서 구독자 수의 하락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구독료가 올라가면서 더 이상 넷플릭스의 콘텐츠 이용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올해 1분기에 약 150만 명의 구독자 이탈이 일어났는데요. 주된 이유는 인상된 구독료가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각국이 빠르게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를 해제하면서 집에 틀어박혀 있었던 사람들이 사회 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OTT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더 중요한 악재가 터지는데요. 넷플릭스의 아성에 도전하는 대형 OTT들의 가세로 인해서 블루오션 시장이었던 OTT 시장이 레드오션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넷플릭스가 이러한 자사의 구독자 수 하락에 대해서 내놓은 대책이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와 같이 공유 계정을 색출해서 과금을 매기겠다라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삽입하고 마지막으로 구독료 인상을 통해서 수익성을 제고하겠다라는 이런 대책 같지도 않은 대책을 내놓아서 빈축을 하고 있는 모양새이죠. 그렇다면 진짜 넷플릭스의 구독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넷플릭스의 구독자 수 하락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거든요. 왜냐면 저는 콘텐츠의 소비 풍속도 자체가 바뀐 것이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의 맹위가 수그러들면서 토착 질병화가 되어가고 있는 현 상황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각국 정부들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봉쇄의 일변도의 정책을 벗어나서 이젠 코로나19와 함께 공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상황이에요. 방역 조치가 해제되거나 혹은 심대하게 완화되면서 사람들은 사회활동을 재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매우 격하게 말이죠. 요즘 서울 각지의 번화가에서는 새벽녘까지 사람들이 북적이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집안에 머무르면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웨이브 등을 시청하면서 우울함을 달래던 시절이 이제는 지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으로 뛰어들면서 사람들은 오랫동안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진득하게 오랜 시간 시청해야 하는 콘텐츠의 매력을 잃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길면 10분, 짧으면 1분 내외의 짤막한 동영상을 주로 다루는 유튜브의 영향력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장시간 시청해야 하는 OTT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출근 시간이나 점심 시간 등 막간 시간을 활용해서 즐길 수 있는 유튜브, 페이스북 릴스, 틱톡 등의 숏폼 동영상 플랫폼들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살펴보면 넷플릭스도 이러한 숏폼 동영상 플랫폼의 수혜를 받고 있어요. 무작정 피해만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넷플릭스 화제작들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에 의해서 짧은 영상으로 편집이 되죠. 그래서 전 세계로 공유를 시켜버립니다. 짤막한 동영상으로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의 매력을 느낀 시청자들이 다시 풀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서 넷플릭스를 가입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통해서 숏폼 플랫폼과 넷플릭스가 상부적인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넷플릭스와 같은 OTT 플랫폼과 유튜브로 대변되는 크리에이터 생태계는 대척점에 선 존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상부적 관계로 해석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말이죠. 상부적 관계를 유지하던 숏폼 플랫폼들과 넷플릭스의 공생 관계가 점차 경쟁 관계로 뒤바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가 지속적으로 구독료를 올리면서 사람들은 넷플릭스에 비싼 돈을 주고 가입을 하느니 크리에이터들이 하이라이트 장면을 편집해서 제공하는 2차 창작물들을 시청하는 것으로 대리만족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넷플릭스가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병크를 터뜨리는 동안 숏폼 플랫폼들은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공고히 구축하면서 넷플릭스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영상 소비 패턴까지 변화가 되니 넷플릭스로서는 변화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위기는 이러한 숏폼 플랫폼 위주의 콘텐츠 소비 패턴의 변화와 맞물려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넷플릭스가 유튜브나 릴스 혹은 틱톡처럼 숏폼 콘텐츠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전히 넷플릭스는 OTT의 최강자이고요. 휴일의 절대 강자입니다. 날 잡고 주말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를 몰아서 보는 사람의 수요가 여전히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넷플릭스의 구독자 하락은 오징어 게임과 지우학 이후에 눈에 띄는 킬러 콘텐츠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콘텐츠 소비 패턴이 바뀌는 시장의 변화가 겹쳤기 때문에 나오는 악재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넷플릭스 경영진의 오판이 불에 기름을 끼얹은 듯한 역효과를 불러일으켰죠. 그렇다면 넷플릭스는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넷플릭스는 자신이 가진 강점을 가지고 숏폼 진영에 승부를 걸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발 경영진이 병크를 터트리는 짓은 이젠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마불사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옛말이 된 지가 오래죠. 제 아무리 넷플릭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경영진의 병크가 이어지면 넘어지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저는 넷플릭스가 본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질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생산해서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OTT 본연의 강점을 10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OTT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 좋은 동영상 콘텐츠를 자사의 플랫폼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통으로 시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메리트이거든요. 또한 엄청난 투자를 통해 만든 메리트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것 또한 OTT의 아이덴티티를 대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TV 매체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굉장히 강렬하면서도 자극적이면서도 신박한 아이템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만나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OTT의 메리트가 확실하기란 어렵죠. 이와 같이 넷플릭스가 초심을 되찾고 양질의 콘텐츠 개발에 집중한다면 시장은 다시 넷플릭스에게 손을 내밀 거예요. 사실 OTT 점유율은요, 대작 하나만 터져도 그 대작을 보기 위해서 유입되는 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단숨에 성장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넷플릭스도 이런 효과를 정면으로 누렸던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예요. 어떤 거였죠? 바로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이러한 효과를 제대로 누렸죠. 넷플릭스가 전례 없는 부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어요. 꼼수가 아니라 전공법으로 승부를 한다면
넷플릭스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는 매력적인 회사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좀 더 본질에 집중하는 행보를 통해서 작금의 위기를 잘 헤쳐나가기를 바라보면서 경제를 말하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